네, 반갑습니다. 개인수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냈습니다. 꿈의 반도체 기술, 유리기판 관련주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냈습니다. 자, 저희 수익맨은 최근 들어서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것이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들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이 좀 변동성이 심해졌죠.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종목 추천,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현재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딱 한 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종목들 한번 함께 공유하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인플레 둔화가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이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대부분 투자들이 6월달에 금리가 내릴 확률이 거의 뭐 7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6%로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릴지 말지 상당히 좀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1분기 근원물가를 보면 4.1%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준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내린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흐름부터. 근데 물가가 잡힐 흐름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작년에 물가가 조금 잡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때문에 물가가 살짝 내려간 효과가 나온 것뿐이지 실질적인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근원물가가 4.1%가 상승했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 리스크가 커지나 그런 이제 뉴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를 내리는 작업도 이제 서서히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분명 뭔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달려가는 도중에 시동을 확 꺼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서서히 뭐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시동을 끄고 그리고 이제 내려야 그래야 이제 좀 안전한데, 그냥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100km, 200km 달리다가 그냥 시동 꺼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빡 해야 그래야 이제 안정적이지, 그냥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 연준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금리를 내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흐름은 어떤가?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 말들이 많았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중국장이 1년 내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났습니다. 2분기 중국 증시가 수출 제조업 중심의 반등이 기대된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기 지표를 우리가 좀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무조건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 6개월 만에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 증시가 이제 훈풍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3월 PMI 6개월 만에 50 상회했다. 경기 호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대가 된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아직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고 중국은 회복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증시가 더 상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저 두 개 미국과 중국의 흐름만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이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단기적인 뉴스나 그리고 이벤트성 뉴스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저만의 이제 생각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슌페터라는 사람을 상당히 좀 이제 신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현대 경제학에 상당히 그 영향 크게 끼친 그런 이제 경제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요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는 기술의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가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혁신이 있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자본주의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끄는 주체는 바로 기업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기업가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슌페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 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맞아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자, 과거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말씀해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1997년 1998년 때 흐름을 보시면 저기 밑에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IT 혁명 시기였단 말이죠. 자, 온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 IT 기업들이 여기서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더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요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작아 보이지만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IT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크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어떤 제품이 나왔었죠? 어떤 기술 혁신이 나왔었죠? 바로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또 한 번 더 혁신이 일어났죠.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슌페터가 말했지만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기업가가 경제 발전에 주체된다. 시대에 주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19로 한번 두드려 맞고 다시금 AI 혁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이 후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AI 시대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AI가 후퇴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대세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자동차 시대에서 오토바이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고 오토바이 시대에서 자전거 시대로 후퇴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증시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까지 온 그런 시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기술 발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절대 시장의 변동성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 발전되는 새로운 시대에 투자를 하시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가는 혁신을 이끄는 주체다라고 이 슌페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기업가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목하는 기업가들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의 첸슨 황부터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만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요런 혁신가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나오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다. 증시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벤트, 엄청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증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 통찰력을 들자면 기업가와 혁신과 기업가, AI 혁신과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럼 이제 기업가들, 훌륭한 기업가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사실 뭐 재무제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흐름은 바로 내가 공략할 내가 매수할 종목이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성장 성수 세태기 어떤 분야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를 따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입기에 들어간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시간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무만 좋다고 또는 차트만 좋다고 세태기에 있는 사양산업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제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흐름의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MP3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MP3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혁신의 제품이었습니다. 테이프 없이도 노래를 들을 수 있어. CD가 없어도 노래를 들을 수 있어.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자그만하게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제품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도입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를 거치면서 실택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MP3라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투지폰도 마찬가지. 투지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난 혁신이었죠. 하지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실택기를 거치고 창조적 파괴, 혁신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이 다시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 계속
이 증시 흐름은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의 연속이란 말이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고 또다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요 흐름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증시가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웬만하면 하락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기관들도 그렇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반도체 쪽을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핫한 그런 이제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반도체 칩, 특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독주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를 타도하겠다, 엔비디아와 뭐 캐파를 나누겠다, 엔비디아 넘어서겠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항상 이 혁신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열풍에 유리기판 삼성연합군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에서도 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애플카 하다가 애플카 완전히 접고 로봇이나 또는 이제 뭐 AI 쪽으로 승부수를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애플도 이제 유리기판에 채택을 하면서 SKC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참전을 한다,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참전을 계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의 중요성을 보면, 자, AI가 부각을 받으면서 GPU와 램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성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키징이 반도체 시스템의 뭐 성능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양한 소재가 반도체 기판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리가 유망한 소재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데이터 손실이 작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공정상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리기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유리기판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 내열성이 우수하고 미세한 회로가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보면 데이터 센터에 이 들어가는 반도체 칩도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 칩에서 나오는 이 열들, 특히 이 데이터 센터의 열을 잡는 기술이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유리기판이 사용이 되면 조금이라도 열이 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열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유리기판에서는 미세한, 지금보다 더 미세한, 플라스틱 기판보다 더 미세한 그런 이제 회로가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기판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칩을 단일 장치 안에 통합을 시키면서 컴퓨터 성능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께가 기존 대비 4분의 1로 얇아지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에 사용하는 기기에 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전력 효율 그리고 뭐 신호 효율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데이터 센터 뭐 아파트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이렇게 짓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AI 시대에서는 누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런 유리기판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넘칠 것이고 연구개발도 이루어질 것이고 대기업들과 빅테크의 투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비싸다. 그리고 유리니까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개가 또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들 제가 이제 몇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변동성 나오고 있는 뭐 피로틱스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인텍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솔브레인,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뭐 ISC 뭐 이런 종목들, 자, YC캠 이런 종목들 있는데, 최근에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죠. 뭐 상한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2방이나 나오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들어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고,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좋지만 그래도 좀 이제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유리기판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만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에서야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유리기판 식각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를 얇게 만드는 식각액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자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중요하게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식각, 유리기판 이게 또 잘라낸 기술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이제 독자 기술력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유리기판 뭐 자르고 이 식각액 만들고 소부장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자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이제 따라올 수가 없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보면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트로닉스의 이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월봉상의 흐름 중기 추세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면 충분히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상단 자리가 한 32,500원 자리인데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중기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번에 이제 주봉의 추세를 보면 주봉 추세 상당히 좀 긍정적 흐름인데 최근에 추세선을 딱 그어봤을 때 추세 돌파가 나온 그런 이제 흐름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고점 3개가 형성된 이후 3개 이상 형성된 이후 이렇게 딱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캠트로닉스가 주봉상의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제 추세선 돌파 흐름에 있어서 매수하기 좋은 그럼 이제 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자 일봉상에도 이제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밴드 상단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자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의 흐름으로 보시면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박스권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흐름에서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거래량 흐름을 봤을 때도 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뭐 없는 흐름에서 최근에 막 한 2, 3년 동안 봤을 때 거의 뭐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충분히 좀 이제 긍정적인 상승이 오늘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캠트로닉스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이제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를 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다. 유리 관련해서 좀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캠트로닉스가 가장 좀 이제 인상 깊다라는 점을 좀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 우리 개인주주분들은 이게 캠트로닉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